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목요일장이 끝났죠. 오늘 외국인이 돌아왔어요. 이 외국인이 이제 돌아온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게 일시적인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금리 결정이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만 미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미국 증시 또 이제 안정적이진 않지만 뭐 상승으로 확 돌아선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지금 시장 상황이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이미 시장에 주가에 선반영이 돼서 주가에 이미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확산이 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 그 다음에 10년물 미국 그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멈추고 이제 하락. 지금 점점 이제 며칠 동안 지금 하락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작용하다 보니까 시장이 안도감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던 기술주, 바이오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환해가지고,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바이오주 중심으로 매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그죠? 여러분 다 보셔서 알 겁니다. 자,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뭔 얘기나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대표적으로 메디톡스, 메드팩토 이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이오주 이제 개별 종목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바이오주들이 계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눌려가지고 한 2-3주 동안 계속 하락을 해왔어요. 자, 이게 이제 주주들은 모르죠. 주주들은 이제 야, 이거 좋은 재료 나왔는데 이거 왜 자꾸 떨어지지? 특히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주들은 아니 좋은 리포트도 나오고 좋은 뉴스 나왔는데 왜 떨어진 거야 도대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주주들이 많았는데, 이제 오늘 그 외국인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답이 나왔죠.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금리 인상하면 투자가 쉽지 않은 기술주, 그 다음에 바이오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짓눌려 와서 계속 하락을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이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받는 게 이제 기술주하고 바이오주인데, 물론 외국인 또 기술주, 전기전자주 샀죠.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서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잔칫날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래서 또 그거 말고 또 제약 바이오들은 또 오늘 호재가 겹쳤죠. 그죠? 이제 홍남기 총리가 국산 그 제약 바이오 산업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5대 강국으로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제 뉴스도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밑에서 또 세부적으로는 또 임플란트 확대, 그런 이제 그 뉴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 오늘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이제 큰 것부터 작은 까지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플란트가 아니고 저것도 있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 장관이 또 이제 오늘 또 발언을 또 하나를 했죠. 그죠?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원격 진료에 관련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종목도 이제 헬스케어 업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스케어 전반에 거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한 2-3가지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웬만한 그 제약 바이오주들은 전부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 떨어진 제약 바이오주는 유바이오로직스 이 정도만 제가 본 것 같고, 제가 전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서 오늘 좀 그랬고요. 또 오늘 좀 그 특징이 옵션 만기, 내만여의 날이었죠. 옵션 선물 만기. 그것도 이제 큰 그 우려감 없이 무난하게 거의 장에 영향을 안 미치고 지나가서 우리 그 투자자한테 굉장히 좀 안도감을 줬죠.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를, 오늘 변동성이 보통 이렇게
이렇게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거 괜히 부안해동 하지 말고 만기일에는 오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냥 가만히 있었던 분, 그리고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종목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자기 계좌가 어제보다는 굉장히 많이 플러스가 됐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장도 좋게 끝났고, 특히 이제 옵션 만기와 내만의 날과 관련돼 가지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도로 일관했었는데, 장 막판에 3시 이후에, 오후 3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급하게 매수세로 전환해 가지고 결국은 외국인이 어떤 크게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어땠어요? 코스닥은 오전부터 계속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일관했죠. 그래서 뭐 아예 오전부터 아예 한 번도 파란불이 안 들어오고 계속 그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이런 이제 좋은 패턴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는 8.46포인트 상승한 3224.64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어땠어요? 8.98포인트 상승한 987.77. 네, 거의 뭐 천선에 거의 이제 또 바짝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이런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자, 그래서 뭐 지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 장 초반에 이제 코스피는 약간 뭐 흔들리긴 했으나 이제 이내 그 상승으로 전환해가지고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코스닥은 아예 뭐 계속 장중에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그런 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자,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계속 마이너스로 가지고 가다가 막판에 3시 이후에 이제 뭐 급 매수에 전환해 가지고 오늘 한 7천억 넘게 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개인은 이제 오늘 뭐 외국인이 매도세로 있을 때만 해도 개인이 한 7, 8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급하게 매수로 돌아서면서 이제 차익 실현해 가지고 개인이 한 4천억 정도 매수로 끝났고요. 기간은 반대로 이제 그 장 막판에 매도량이 확 늘어나 가지고 1조 1,250억이라는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외국인이 개인의 매수세에 힘을 보태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410억, 기관이 많이 샀네요. 3,550억을 매수를 해서 주가를 한 9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제 주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뭐 IT, 전기전자 이런 종목들 또 이제 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까 얘기한 거 뭐 제가 제약 바이오주도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올랐고요. 이제 기술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비빅세븐 종목을 비롯해 갖고 반도체 소부장, 뭐 또 전기차 배터리 소부장, 뭐 이런 종목들 기술주들이 오늘 대체로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만기에 영향을 받는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은 뭐 그렇게 크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자, 그리고 뭐 오늘 뭐 이제 특징 종목들은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결국은 우리가 텍투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텍투주라고 하는 그 종목들은 오늘 이제 좀 이렇게 또 방향이, 만약에 이제 이게 다음 주에 금리 인상까지 이어진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기술주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이제 좀 상승을 보여왔던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텍투주들, 뭐 이제 뭐 철강, 뭐 건설, 뭐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뭐 이런 이제 금리 인상이 안 되면은 그런 종목들은 이제 빠지게 되거나 정체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기술주가, 제가 이제 저번에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기존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 침체됐던 그런 종목들이 제자리를 찾고 나면은 다시 기술주로 매기가 옮겨갈 것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로 조금씩 전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FOMC 회의 때까지는 다만 그 흐름이 이런 것뿐이라 이제 이런 이제 움직임이니까 그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 가지 뭐 지표,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 그 지표도 발표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ECB 회의 결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금리의 인상 여부가 좀 영향을 미쳐서 결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뭐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미국에서 그런 분위기가 한국에 전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것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또 미국도 확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어쨌거나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감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미국의 자금들이 우리나라에서 양시장에서 모처럼 그 매수세로 임해가지고 크게 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대한전선은 이제 어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요. 자, 뭐 CJ ENM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코로나 백신 뭐 이거 관련된 수혜주죠. 대표적인 수혜주. 네, 뭐 이렇게 뭐냐면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백신 접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봉쇄가 많이 풀리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죠. 물론 뭐 온라인 쪽에서도 뭐 케이블 TV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송, TVN에서 만드는 제작 방송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늘어날수록 수혜를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지금 네,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는 그래도 이제 조금 그 상승 흐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보이시죠? 네, 2% 정도, 2.33%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꼬꾸라져 가지고 이제 지금 한 10% 넘게 급락을 했어요. 뭐 어떤 뭐 악재가 있나 뭐 그런 거는 제가 잘 뭐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게 뉴스 이제 뭐 악재라기보다도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유커백 19가 이제 임상 이상을 진입했다 뭐 이런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오늘이 아니고 어제 나왔는데 이 뉴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이제 코로나 여기 국산 백신 관련된 부분인지도 모르겠고 뭐 정확히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떨어졌는가. 뭐 투자자들 보면은 이제 개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이렇게 급락할 일이 뭐가 있을까. 오늘 같이 이렇게 제약 바이오 중에 아주 뭐 잔칫날에. 네. 그래서 좀 유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오늘 좀 속이 많이 쓰리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 지금 꾸준히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쿠키런 그 게임. 자, 녹십자 랩셀 뭐 이거는 뭐 오늘 바이오주 관련돼서 뭐 이제 뭐랄까 저가 매수가 유입돼서 이제 상승한 거고요. 녹십자 랩셀도 이제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던 종목이죠. 네, 반면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이제 직접적으로 오늘 옵션 만기 영향을 받는 LG전자는 또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네, 매드팩토도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뭐 녹십자 랩셀하고 비슷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짓눌려 왔었는데, 뭐, 그거에 비해서는 오늘 이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여전히 좀 찝찝한 거죠.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금리, 동결이 확실히 결정된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뭐, 5G 종목 중에 하나인 뭐, RF텍은 이제 굉장히 좀, 그 업종이, 5G 쪽이 다 이제 오늘 상승을 보였죠. 차 바이오텍이 오늘 뉴스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이게 뭐 자금자금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오늘 그 뉴스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상승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차 바이오텍이라 가지고 신경 정구세포 증시법 유로 특허를 획득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났는데, 이게 이제 이 특허가 그냥 특허가 아니고 소량의 신경 정구세포를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다. 뭐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굉장히 좀 좋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바이오텍이 모처럼 좀 한 7% 넘게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21,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HMM 소폭 상승했고요. 카카오는 오늘 그 금융위에서 보험회사 승인이 났죠.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오늘 좀 카카오가 좀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이제 그 관련된 뉴스가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카카오 손해보험 예비 허가 승인이라고 금융지주사로 이제 발돋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뉴스가 나왔어요. 뭐 지금 기본적으로 뭐 증권이나 그다음에 은행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페이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보험까지 보여지면은 금융의 어떤 토탈 금융을 위한 어떤 그 한 걸음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오늘 그 영향으로 카카오가 좀 크게 상승해가지고 133,550원, 4,500원 상승한 가격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물론 네이버도 좀 올랐는데, 네이버하고 지금 카카오하고 이제 시총 상위 3위를 두고 이제 서로 옥신각신하는 대결을 벌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서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리드는 여전히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것도 오늘 이제 꽤 많이 상승했었어요. 오전에 보면은 뭐 고점이 뭐 149,300원이라 가지고 15.20포인트까지 올랐었는데 쫙 빠졌다가 다시 또 조금 회복한 게 이 가격입니다. 밑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좀 빠졌었어요. 오후장 들어선가 그래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학주가 이제 뭐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가 다 화학주인데, 화학주가 지금 외국에서 계속 우리나라 화학 업체를 때리고 있죠. CS가 LG 화학을 때렸고, 그 다음에 저기도 LG 화학을 때렸고, 그 다음에 또 오늘 골드만삭스가 또 롯데를 때린 것 같아요. 롯데를 때리고, 그 다음에 JP모건이 또 오늘 그 금호석유 화학을 또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국계 그 글로벌 금융사들이 왜 우리나라의 그 화학업체들이 이렇게 계속 때리느냐, 뭐 이쪽에서 이유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굉장히 좀 뭐랄까 강하게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리포터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화학주들이 이미 1분기가 이제 최고점 최절정이다 이거죠. 그 경영 수익에. 그래서 이제 점점 그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익이 경영 그 부분에서의 어떤 수익이 점점 좀 악화될 것이다. 이런 이제 리포터의 내용을 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이제 굉장히 또 반대 의견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효성 시리즈 같은 경우에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막 50만원에부터 하면 70만원, 80만원까지 잡았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들이 찬물을 끼얹어 버리니까 이제 국내 증권사하고 좀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증시에서는 우리나라 증권사들보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리포터가 훨씬 더 이렇게 좀 신뢰도 있게 맥힌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저기 제약바이오주 다 엄청 상승했잖아요. 그죠? 상승폭이 다 크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특징할 만한 게 이제 메디톡스도 이제 많이 반등을 했고요. 17만원대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반동폭이 컸고요. 네, 신품 계약이 좀 23% 올랐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그 FDA가 머크라는 업체가 있어요.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 그 업체가 만들어낸 그 먹는 경구용 치료제 그 부분에서 이제 승인을 했다 이거예요. 이제 그 뉴스에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신풍제약이 자기네가 만드는
약이 그 치료제 있잖아요.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그 경구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같은 경구용인데 뭐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엮인 거죠. 그래서 이제 23.73% 상승하는 가격에 신풍제약이 장을 마감했는데 좀 위험하죠, 그죠? 경구용 치료제가 FDA에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신풍제약하고 어떤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만 같이 이제 뭐 경구용 약이라는 거 그거 하나하고는 뭐 특별히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여기 보면은 그 제약 바이오 관련주 상승 속 미정부 MSD가 그 머크입니다. 머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성구매 계약 체결했다. 뭐 이 뉴스 같으면서 이제 뭐 아직 임상 단계고 아직 뭐 성공 치료제로 승인 난지도 않은 그런 신풍제약이 뭐 덩달아서 뭐 23%는 어마어마한 그 가격 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뭐 이게 그 머크와 어떤 관계가 있나, 뭐 이건 이제 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야 이거 뭐 사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다음에 뭐 여기 뭐 제약주도 다 올랐고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CGV라든가 OCA 같은 것도 이제 좀 상승했고요. 근데 OCA도 제가 아까 리포트를 본 것 같은데 오늘 10일이죠, 10일. 네, 그러면 OCI 소호황 사이클 이후 최대 실적이라 기대가 된다. 이라고 2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현대차 증권에서 이제 나왔네요. 그 리포트는 2분기 실적이 이제 한 컨센서스 대비해 가지고 40% 이제 상회하고 영업이익도 2011년 이후 최대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OCI가 오늘 한 3,500원 상승을 했고요. 다른 뭐 유라든가 뭐 경인양행, 뭐 독립세미컴, 이제 유는 이제 그 뭐 컨텐츠 제작 그 관련 업체고요. 영화도 만들고.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은 뭐 원자력 관련된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상승해왔던 종목인데, 이제 이렇게 체인지가 되면서 오늘 같은 이런 이제 빅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체인지가 되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제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두산 그룹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쫙 빠졌죠, 그제?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이런 종목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판단은. 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경인양행, 동진세미컴, 뭐 LNF 이런 것들 다 이제 좀 상승으로 반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요것도 이제 다 그 관련 종목들, 소부장 종목들인데 오늘 5천원 만에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시젠도 마찬가지고요. 시젠도 이제 계속 짓눌려 가지고 저 구석에서 이제 뭐랄까 백신 접종률 늘어나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계속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좀 모처럼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시젠이. 네. 자, 제가 시젠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릴 때 한 5만원대 이하로는 안 갈 가능성이 있지만 5, 6만원대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좀 멈췄어요. 6만원대에서. 자, 그리고 여기는 뭐 특별한 뭐 CS 윈드나 상가 MNT는 뭐 이제 그린 관련된 뉴스들, 종목들이고, 뭐 특별한 뭐 이렇게 뭐 리포터가 나오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봅시다. 뭐가 있나. 네. 셀트리온 3인방은 뭐 그냥 마찬가지로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쭉쭉 빠지다가 오늘 이렇게 잔칫날을 맞아서 이제 좀 반등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뭐 골프존, 네, 골프존 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수혜주죠. 코로나 백신 접종률 늘어나는 데 따른 수혜주. 그래서 골프존이 지금 뭐 오늘 또 한 4% 정도 올라서 107,500원에 자금을 마감을 했고요. 자, 다 고만고만하고, 네, 이마트. 네, 이마트가 오늘 5월달 실적이 1조를 넘어섰죠. 그래갖고, 이제 뭐, 보시면은, 그런 뉴스가 아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공시로 냈네요. 이마트 5월 매출이 1조 2,641억 원이라 해갖고, 전년비 한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마트가 오늘 좀 상승을, 보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호텔 신라도 이제 사실은 뭐 이런 수혜주로 갈 수가 있는데 뭐 지금 좀 어제 많이 올라서 그런가 오늘 좀 소폭 하락을 했고요. 네, 금호석유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외국계에서 이제 좀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러스 1.70% 상승한 20만 9,5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네요. 혼돈의 화학주의래 가지고 외국계는 팔아라, 국내 증권사는 더 간다 이래갖고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특징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유바이로스 빠지고요. 네, SK케미칼 또 한 5%, 4.5% 정도 올랐는데 SK케미칼 또 이제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삼상 앞둔 SK바이오사이언스 제3 세계 시장 정조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상승을 좀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코스맥스 이런 거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관련된 수혜주고요. 자, 그다음에 뭐 박셀바이오도 오늘 한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박셀바이오도 이런 뭐 보면은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할 만한 상승을 시킬 만한 그런 요인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뉴스상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뭐 다만 면역 세포 치료제 그 테마로서 네, 뭐 똑같겠죠, 그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업종의 상승에 따른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도 이제 모처럼 올랐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은 좀 빠졌네요. 정유화학 관련된 종목이라서 이제 반대로 혼자 올랐었죠, 그죠? 유가 상승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뭐 삼성 SDI 이거 5G 종목들도 싹 다 올랐고요. 5G 종목이 당연히 오르죠, 그죠? 이제 뭐 봉쇄가 풀리고 이러면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규제를 풀고. 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제 쭉쭉 다 올랐고요. 뭐 특별한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상승 종목들 중에서. 네, 다만 이제 지오소프트가 이제 오늘 대신증권인가 어디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보면 이제 이게 지오소프트가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오소프트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대주주로서 이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오아시스라는 새벽 배송 업체들 이게 IPO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지금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없나요? 그리고 네, 녹십자도 이제 제약바이오주 많이 올랐는데 혼자서 좀 빠졌네요. 네, 펄어비스도 이제 뭐 사막 시리즈 게임 매트 업체인데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한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뭐 여기는 반도체 소부자 이런 종목들인데 다 상승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연예기획사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뭐 상승을 하겠고, 항공 여행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상승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YG 빼고는 뭐 참좋은 여행, 넷마블, 뭐 AK홀딩스, 지네어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셀리버리 이런 것도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또 이제 대신증권인가 어디서 저기 리포트가 나온 걸 알고 있어요. 대신증권 맞네요. 대신증권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목표가 유지한다 이랬어요. 목표가가 이제 13만원이에요. 13만원.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9만원대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나요? 네, 셀리버리도 조금 오늘 보면은 이제 좀 뉴스가 나왔죠. 이게 이제 셀리버리가 가지고 있는 파킨슨 치료제, 뭐 ICP 파킨 이런 이제 요 약물이 알츠하이머에도 이제 치료 가능하다, 이제 이거를 이제 증명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12% 넘게 큰 폭으로 셀리버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하이브도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뭐 좀 나름대로 자기네 바운드리 안에서 이제 좀 그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걸 찾느라고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좀 분주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 영향으로 지금 20만 원대 중반 좀 언저리에서 지금 계속 그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대충적으로 봤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 제가 뭐 기껏해야 뭐 한 60개, 70개 정도 종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이제 외부로 나가면은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뭐 이제 제가 설명드린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좀 오늘 그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관심 종목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하여간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된다면 오늘 밤 미국 그 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이제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뭐 이 상태로 계속하면은 이제 그냥 계좌가 늘어나는 수익이 좀 계좌가 점점 불어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 이제 되는 것이고, 좀 다음 주까지 좀 기다리면서 좀 침착하게, 뭐 오늘 와 올랐다 가지고 내일 또 뭐 막 또 추격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추이를 쭉 살펴보면서 여기 상승인가 흐름인가 좀 대충 감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걸 보면서 자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해 가면서 투자를 하면은 어떤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하여간 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지금 밖에 좀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내일 비 전국적으로 온다 그러죠. 네, 오늘 또 낮에 좀 꽤 더웠는데, 자, 뭐 이렇게 습하고 뭐 이런 무더운 날씨에 다시 한번 건강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마감 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